자, 오늘은 순열의 마지막 버전이죠. 동시에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등장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한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그 맨 마지막 순열 조합 파트,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지금 오늘 배우실 내용들에 대한 문제 유형이 등장했었어요. 자, 타이틀은 뭐냐? 순열은 순열인데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인데요. 보셔요. 우리가 가볍게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죠? 일렬로 나열하면 자리가 5개인데 5개의 문자가 들어가니까 5, 4, 3, 2, 1 해서 당연히 5팩이죠. 5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바뀌어요. 문자 5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 5개잖아요. 요번에는요, 문자 5개를 이렇게 한번 줘봤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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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래. 자, 똑같이 문자는 5개인데요. 3개의 문자가 다 A래요.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이 위에 것처럼 서로 다른 5개였으면 분명히 5팩인 120가지가 될 텐데, 이게 같은 문자 A, A, A가 있음으로 해서 분명히 중복되는 상황이 있겠죠. 같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만약에 요걸 말이죠. A1, A2, A3다 라고 생각했을 때, 1, 2, 3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1, 2, 3가 구분되면 분명히 똑같이 5팩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A1, A2, A3, BC라는 요 라인과 요 배열과 A1, 3, 2BC 2, 1, 3BC 2, 3, 1BC 3, 1, 2BC 3, 2, 1BC. 자, 분명히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해서 5팩이었겠지. 맞죠?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해서 분명히 5팩이었을 텐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1, 2, 3를 단 것 뿐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배열이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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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라는 문자열이지. 똑같은 경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120가지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6개씩, 6개씩, 6개씩. 같은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좀 파워셨거든요. 촬영. 촬영기입니다. 아, 촬영은 이쪽으로 돌리는 아니었어. 잘했어. 자, 이쪽으로 촬영 돌리는 증명생 빼다 박았다. 자, 보세요. 뭔 소리예요? 다 송샘 닮았다는데. 왜 이렇게 부정하지? 아니야. 저런 거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6개씩이니까 나누기 6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6개가 왜 6개였니? 바로 1, 2, 3를 어떻게? 일렬로 나열한 가지수가 6가지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똑같이 5팩 먼저 생각하시고 저 A가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나누기 3팩을 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3팩이라고 하는 것은 요 AAA라는 세 개가 1, 2, 3로 구분돼서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나누기 3팩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A, 점점점 A, B, 점점점 B, C, 점점점 C. 자, A는 P개의 문자열, B는 Q개가 있고, C는 R개가 있대요. 합쳐서 총 N개의 문자래요. N개. 자, 그래서 이렇게 총 N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몇 가지예요? N 팩토리얼이죠. N팩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가 P개에 있어서 나누기 P 팩, B가 Q개에 있어서 나누기 Q 팩, C가 R개에 있어서 나누기 R 팩 하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뭐 가볍게 문제 한번 볼까요? 가볍게. 자, 커피. 정말 커피인지 몰라. 자, 커피를 COFFE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총 6개의 문자니까 6팩. 괜찮아요? 나누기 같은 문자. FF 2팩, 22 2팩. 나머지 한 개씩 있는 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1팩을 쓰셔도 괜찮은데 어차피 1팩은 1이라서 안 써도 됩니다. F 2개, E 2개. C하고 1팩은 안 써도 되죠? 1이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뭐 문제 하나 더 들어봐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근데 상황이 문제가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녀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같은 문자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배열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도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상황이 얘랑 거의 흡사한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뭔지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A, B, C, D, E라고 5개의 문자가 있대요. 이건 지금 서로 다른 5개죠. 맞죠?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자, 어떤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A를 C의 왼쪽에다가 배열하래요. 왼쪽에. 또 C를 E의 왼쪽에다가 배열하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자열은 몇 가지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 B, C, D 5개를 프리하게 배열할 때 있어서 A하고 C하고 E의 자리가 A는 C의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고 C도 E의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A, C, E, B, D라는 요런 배열을 찾아라 라는 얘기겠죠.
얘기겠지. 맞지? 이런 배열을 찾으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제한된 조건이 없었으면 마찬가지로 그냥 여전히 5팩이었겠지. 5팩이었을 거야. 그 5팩 중에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죠. A, E, C, B나 또 C, A, E, B나 또 C, E, A, B나 또 E, A, C, B나 E, C, A, B나 이걸 보시게 되면 이 5팩에선 분명히 서로 다른 경우가 될 텐데 나머지 5가지는 주어진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죠. 맞아요? 근데 BD 자리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을 때 나머지 A하고 C하고 E하고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가 이만큼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허용 가능한 경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나머지 5개는 지워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걸 매번 이렇게 확인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자? 어차피 6개 중에서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는 거 이거 한 가지니까 나머지 5개를 지우느니 나머지 5개도 다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 조금 전처럼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 얘네들을 그냥 A랑 똑같은 경우다 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6개 중에 5개를 지우고 하나를 선택하느니 6개가 다 똑같은 한 가지 경우를 뽑아내는 거랑 같은 경우가 돼버리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지. 지울 순 없고 지우느니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고정이 돼버리면 자 순서가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였잖아. 순서가 딱 무조건 커져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순서가 정해진 거야. 알겠지? 순서가 정해졌어. 순서가 정해진 배열,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항상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해석하자. 이 얘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가 A를 C의 왼쪽, 그럼 A하고 C하고 E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쟤네들은 그냥 A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한테요.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방학 과제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국영수 세 과목의 방학 과제물은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방학 과제물이 나오는데 그 각 과목당 과제물이 두 가지 레벨이에요. 수준 1과 수준 2 레벨이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 과제물이 6개의 과제물이 나온 거죠. 알겠지? 각 과목당 수준 1과 수준 2에 해당하는 2개의 과제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됐니? 자, 이때 제한된 조건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각 과목당 자, 과제물을 제출할 때 수준 1을
제출한 후에 그래야지 수준 2를 제출할 수 있대요. 요런 제한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과제물이 나왔습니다. 국영수 2개씩 나왔는데 그 각 과목당 레벨이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방학이 끝나고 나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과제물 제출 순서는 무조건 수준 1 먼저 제출한 다음에 수준 2를 제출할 수가 있대요. 됐니? 자, 이런 제한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자, 방학이 끝나고 과제물을 제출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자, 뭐 전혀 새로운 문제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전혀 새로운 문제,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말이죠, 얘네들이 그냥 어차피 6개의 과제물이니까 이 6개의 과제물을 A, B, C, D, E, F 라고 한다면 과목별로 어떤 구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으면 몇 가지? 6팩이에요. A, B, C, D, E, F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방법이 나오는 거죠. 뭐 국영수 순서는 없으니까 6팩이에요. 6팩. 알겠니? 그런데 과목당 반드시 수준 1과 수준 2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과목당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한 배열이 아니라 국어끼리는 수준 1 후에 수준 2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수준 1과 수준 2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같은 문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A가 됩니다. 영어도 C가 되버리죠. 수학도 E가 되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과목당 제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6팩 나누기 어떻게 돼요? 2팩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해석이 되면 쉽습니다. 해석이 되면. 여기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해석을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보다시피 순서가 정해진 나열, 순서가 정해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알겠니? 그리고 이런 순서가 정해진 나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바로 뭐냐면 아까 선생님 기말고사 준비할 때 나왔다라고 하는 유형이죠.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최단거리. 최단거리. 초딩 때 봤던 케이스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도로망이고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돌아서 가지 말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됐어요? 우리 초딩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기말고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초딩 때 했던 방법은 A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각 꼭지점까지 가는 경로들을 세죠. 자, 여기서 출발했을 때 요렇게 가는 경로는 한 가지고 위로 가는 경로도 그냥 한 가지겠지. 다 한 가지 그대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 한 가지가 되죠. 자, 그런데 요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요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요 한 가지가 더해져서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 오려면 여기에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따라올 때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오고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괜찮아요? 세 가지, 여섯 가지, 10가지, 15가지. 괜찮아요? 네 가지, 10가지, 20가지, 35가지의 방법으로 볼 수 있더라.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이제.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위로 아주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갈 때 우리는 자, 가로 형태의 가로 형태의 길, 가로길 몇 개? 4개를 선택해야 되고 4개를 가야 되지. 세로길은 3개를 올라가야지 B까지 가겠지. 괜찮니? 그런데 이 가로길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가로길 요 라인이 첫 번째 가로길이고 요 라인이 두 번째 가로길이야. 첫 번째 가로길을 지나지 않고 두 번째 가로길을 갈 수 있겠어? 없지요. 무조건 첫 번째 가로길을 간 다음에 두 번째 가로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과적으로 가로길 4개에 대한 뭐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가로길을 우리가 이거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가로길 첫 번째 선택했고 요거 두 번째 선택했고 요거 세 번째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얘네들 사이는 다 세로길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얘를 먼저 간 다음에 얘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길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그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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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세로길 3개는 그냥 똑같이 역시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Y, Y, Y 같은 문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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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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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을 생각했어. 이런 문자열. 자, 이 문자열이 어떤 경우야? X, X, 가로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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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해서 그 다음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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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경로를 지금 뜻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 4개, Y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의 경로가 나오는데 실제로 35인지 확인해 볼까요? 현재 문자 7개죠? 문자 7개죠? 7팩인가요? 나누기 같은 문자 4팩인가요? 3팩인가요? 그러면 1, 2, 3, 4, 1, 2, 3, 4는 약분돼 버리죠. 분자는 5, 6, 7만 남고요. 분모는 4팩 약분됐으니까 3팩인 6만 남죠. 똑같이 30만 남죠. 세는 것보다는 쉽죠. 세는 것보다 분명히 쉽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요. 괜찮으세요? 최단 거리가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2008년, 7년 요때쯤 2000년대 후반 네? 이때는 수능에서 항상 등장했었던 4점짜리 유형이에요. 최단 거리가. 오케이?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뭐 근래 들어서는 사실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중복조합 상황을 제일 많이 나와요. 요 다음 상황이 이제 중복조합인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 자체는 계속 패턴이 바뀌니까 뭐 여러분들 세대에 갔을 때는 또 얘가 또 중요하게 또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유형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제일 기본형에 대한 소개만 한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제한된 조건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해보자. 알겠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4개, 5개짜리 하나 더 있어요. 4개, 5개. 4개, 5개. 자, 4개, 5개. 자, 일단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예요. 우리가 뭐 제한된 조건들을 다 유형화시킬 수는 없죠.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이야기 한번 하면서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그냥 편하게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 물어보면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어떻게 된다고? 9팩 나누기 4팩 곱하기 5팩 가로 세고 괜찮아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씩 제한된 조건. 자, A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P를 지나서 가래요. P를 지나서. 자, A에서 P를 지나 B까지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 A에서 P를 지나서 가는 최단 경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 P는 반드시 가야 돼요. P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경로를 직접 세시면 되는데 A부터 P까지는 길 몇 개야, 총? 3개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개수는 가로길과 세로길의 합이에요. A부터 P까지는 길 3개예요. 3팩이죠. 그 중에서 세로길이 2개니까 나누기 2팩 하시면 이게 A서부터 P까지 가는 길이고 이어서 이제 P부터 B까지만 세시면 되는 거야. P부터 B까지는 길 총 몇 개? 6개죠. 가로길 몇 개? 4개고 세로길 2개죠. 4팩 2팩 괜찮으세요? 그럼 반대로 얘들아 P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자, A부터 B를 가는데 P를 지나면 안 된대. 그럼 어쩔까?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여사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더.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Q 하나 잡혔다라고 했을 때 A부터 P를 지나 P를 지나서 Q를 가 Q에서 B를 간다.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겠지.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됐니?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A에서 P를 안 지난다 그랬잖아. A에서 P를 안 지나고 P를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로는 전체 소욕을 빼버리면 된다 그랬지. 근데 P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선생님 여기를 지워버릴게요. 자, 경로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 경로에서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몇 가지일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경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중간에 빵꾸가 생겼어.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 만약에 P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맞아? 이렇게 가는 건 다 P를 지나야지만 이쪽으로 온다는 건 P를 지나는 거고 이렇게 온다는 것도 P를 지나는 거잖아. 얘도 얘를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경로고 얘도 P를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경로란 말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없는 경로다라고 하면 이건 마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P를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P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문제는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로에서 빼주자. 뭘?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로를 빼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빵꾸가 생겼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가 된다는 얘기지. 알아먹겠지? 오케이. 조금 더 복잡한 거 하나 예를 줄게. 대인조 문제. 오늘 수업이 애매하게 끝나겠다. 진짜 애매하게 나오겠네요. 요거만 하자.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아. 왜냐면 중복조합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오늘 중간에 잘릴 것 같아서. 자, 보세요. 대인정 하나 더 보입니다. 똑같이 4개, 5개. 자, 역시 여기가 A래요. 여기가 B래요. 가장 뭐 앤틱한 그 좀 문제들이죠. 자, A부터 B까지 길을 가야 돼요. 경로가 나왔습니다. 대인정 공사 중이래요. 어디가 공사 중이냐? 자, 뭐 얼만큼 할까? 요만큼 공사 중이니까 요만큼이 공사 중인 거야. 딴 거. 저기를 못 가요. 오케이?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일까? 이 딴 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얘들아. 그지? 대인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일단은 가장 노멀한 접근법은 뭐냐? 세는 거야. 어떻게?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거야. 1111 세팅한 다음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실은 제일 권장하는 것도 그거야. 괜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은 일단 권장하는 건 1111로 해서 세팅한 다음에 세는 걸 권장을 해. 실제로 선생님이 아까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직접 세야지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도 권장은 일단 세는 건데, 근데 세는 것만 하다 보면 기본형까지 다 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범 답안 형태로 해서 접근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자, 이런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반드시 A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나는 지점들을 선택하셔야 해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선택하는 거야. 반드시. 근데 그 선택할 때 기준은 뭐냐면 끝점이에요. 대각선의 끝점. 그러니까 출발은 요 점들 A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요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가 있지. 요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가 있지.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지점은 A부터 B까지 갈 때 있어서 P1은 분명히 지나서 가는 경로가 있더라. 됐지? 그러면 P1을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또 다른 경로는 뭐냐면 대각선으로 따라 내려오면 되는 거야. 자, 여기를 거치지 않고 위쪽으로 간다 이거야. 여기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갈 때 있어서 대각선 요 지점을 거쳐서 P2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P2를
자, 여기를 안 지나면 다 여기는 지날 거야, 무조건. 위로 가는 경로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P3는 안 되지. 이제 끝난 거야. 위쪽 경로는 끝이야. 그럼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야. 밑으로. 밑에서부터 또 볼 거야. 자, 요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지.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조금 틀려.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지점은 우리가 여기를 선택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나는 지점을 선택할 때, 요걸 선택할 때 문제가 뭐냐면, A부터 요 지점까지 길이 프리해야 돼. 당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P2는 어때요? P2까지는 지금 당구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놈은 당구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지나는 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대신에 여기를 거쳐서 분명히 B까지 오는 경우는 있잖아. 근데 여기를 거치려면 여기를 요쪽은 못 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밖에 못 와? 여기서밖에 못 온다. 그럼 생각해봐. 얘네 둘을 지난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얘네 둘을 지나려면 요 지점을 지나야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는 지점에 선택하는 기준은 대각선의 끝점이긴 한데 때로는 당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P3는 여기가 P3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나는 지점을 선택하실 땐 A에서도 프리해야 되고 이 지점에서 B까지도 프리해야 돼. 단거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단거에 걸리면 안 돼. P2도 봐봐. P2 어때요? 단거에 안 걸리죠? A부터 P2까지, P2에서 B까지. 단거에 안 걸린단 말이지. 알겠어요? 단거에 안 걸리는 지점이 반드시 지나는 지점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일찍 안 끝내야겠네. 나 여기 왔어. 자, A에서 P1을 거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한 가지 1 곱하기 1가지. A에서 P2를 거쳐서 B까지 오는 경로는 A부터 P2까지는 길이 총 4개 4팩 세로 길 3개요 나누기 3팩 괜찮아요? 곱하기 자 P2에서 B에 길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팩 됐니? 나누기 4팩 자, 단거의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일단은 요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연습을 하시면요 솔직히 세는 것보단 빠르긴 해요. 계산하는 게 하나씩 따져야 되니까 세는 것보단 빠르긴 한데 단거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 이 지점들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연습이 충분히 되면 P1, P2, P3가 빨리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P1, P2, P3를 빨리 못 찾으면 그냥 직접 세는 게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공부할 땐 자꾸 이 P1, P2, P3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직접 세는 것보다는. 알겠지? 세 번째는 A에서 P3, P3에서 B까지 가는 경로죠. A부터 P3 지금 몇 개? 찍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곱하기 P3에서 B는 하나, 둘, 셋, 넷, 5, 5팩 나누기 4팩 왜 저? 하나, 둘, 셋, 넷. 가로길 1개, 세로길 4개. 앤틱한 문제들이야, 그렇지. 그지? 그럼 이제 기출유형 보여드릴게. 기출유형.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기출유형들은 뭐냐? 자. 시간 있을 때 보통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열의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책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만 나오니까. 근데 시간이 지금 우리가 허락이 되니까 중복점 나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째고 그래서 이제 기출 유형 한 딱 3문제만 볼게. 3문제만. 알겠지?
요런 건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야. 평가원에서. 자, 지금 보면 노멀하지. 노멀하지. 근데 A부터 B 이렇게 봐도 노멀하지. 그지? 근데 세로 길이 어떻게 생겼어? 지 마음대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이렇게 생긴 거야. A부터 B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모범 답안이라고 한다면 모범 답안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어요? 실제로 얘 모범 답안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순열처럼 최단거리 문제 유형이 돼야 되니까 길을 새로 만들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길들을 다 고려하면서 진행한단 말이야. 근데 뭐 하려고 이질을 하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맞아요? 여기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더해지는 게 아니야. 꼭지점마다 간다.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지점에 오려면 맞니? 이거는 지금 밑에서 오는 경로가 없죠? 요렇게 오는 경로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럼 여기 요 지점에 오려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얘가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요 경로 여기까지 오는 지점은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여기는 두 개, 한 개, 세 가지. 여기는 이거밖에 없죠.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순서대로 따지는 거야. 경로가 일정하지가 않을 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위에 것도 따지겠습니다. 자, 이 지점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는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로 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오는 요 경로는 두 가지니까 네 가지. 여기는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여기는 넷, 셋, 일곱 가지. 7, 4, 11가지. 괜찮아요? 요 지점은 7, 4, 11가지. 자, 위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점은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니까 2, 1, 3가지. 자, 여기는 3, 4, 7가지. 여기는 이제 마지막 11, 7, 18가지의 방법으로 올 수 있더라. 여기 이제 3점짜리로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 되셨어요? 그럼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는 뭐냐? 4점짜리인데. 수능에서는 경로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경로가 이번엔 요 사각형들은 없어요. 동그라미 경로예요. 네, 동그라미는 좀 우리가 쉽게 그리려고 선생님이 사각형을 그린 거고 요것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출발은 여기서 한대 A예요. 됐어요? 도착은 어디까지 도착? 자, 여기 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직사각형 경로일 때의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이런 지점들이지. 됐어요?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 라는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다. 얘도 모범 답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모범 답안에. EBS 모범 답안에 이 경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모양, 이런 모양 있지? 직사각형 모양. 요 경로가 되게끔 새롭게 또 길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따진 거야. 이런 모양이 되게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세라고요. 세세요. 몇 개 안 됐잖아. 이것도 세는 게 제일 빨라요. A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세보자고요. 출발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 가지예요. 함정 뭐예요? 이 경로는요, 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는 거거든. 최단 거리가 아니라고. 이래 버리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단 경로에 빠집니다. 이 경로는. 그래서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한 가지겠죠. 그럼 여기를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두 가지에서 오는 방법 두 가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렇게 계속 따지는 거야. 세 가지, 두 가지니까 다섯 가지겠지. 요 밑에는 다섯 가지겠지. 자, 이제 위에도 따져야겠지. 이렇게는 몇 가지? 한 가지겠지. 여기를 오려면 요 경로 있으니까 네 가지겠네.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올 테니까 아홉 가지가 되겠고, 요 지점은 이렇게니까 네 가지가 되겠네. 여기는 이렇게 13가지가 될 때, 요 지점은 9가지, 5가지, 14가지. 맞아요? 자, 여기서 이쪽 경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와버리고 이렇게 와버리고 다시 와야 되니까 이거는 최단 거리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최단 경로가 안 된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두 번이면 가잖아. 요 지점에서. 근데 밑으로 가면 하나, 둘, 셋, 네 번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라. 돌아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14가지가 남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니까 이거니까 몇 가지? 27가지고. 이것도 있겠지. 여기는 13가지가 있겠지. 정답이죠. 답도 40이었고. 싫어요? 4점짜리.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행복하다. 빨리 보고. 마지막 문제고, 역대 나왔던 그 최단거리 경로 문제 중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이제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버전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버전이 두 가지인데. 자, 편하게 우리가 이 정도만 그리자. 자, 이런 길이에요. 자, A에서 출발을 하죠. A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실생활 형태로 바뀌어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준우가 준우네 집에서 학교를 간대요. 학교는 어디 있어? 여기 학교가 있어요.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강이 있어요. 한강을 산책하고 가겠대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적어볼게요. 자, 맨날 이렇게 먹어요. 응? 먹어요. 뭐냐고? 한강이 왜 이렇게 뭐냐고? 중간에 병이 있어. 자, 뭐 한강이 아닌데 다른 뭐 볼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A에서 B를 가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 어디선가를 한번 거쳤다가 가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경로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건 안 되고 한번 같은 길을 한 번 지난 길을 다시 지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경로들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어디선가는 지나야 돼. 됐니?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최단 거리 얘기는 A에서 B였단 말이야. 중간에 뭔가 뭐 데인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 A부터 여기가 B인 거라. 이런 유형. 이게 이제 얘들아 더 복잡한 유형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유형이 있었어요. A에서 B를 가야 되는데 A부터 B 가는데 중간에 전화를 받아요. 여기에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고 여기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고 여기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A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C를 가고자 했었거든. A부터 C를 가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디선가 전화를 받아. 전화 받아서 다시 B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화를 받을 때 여기서 전화를 받을 때 여기서 전화를 받을 때 좀 다르거든. 그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 유형이 요거에 지금 말씀드린 유형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된 유형이야. 자, 일단 요것만 얘기할게. 자, 집중력 깨지니까 요것만 보자. A에서 B까지 오는 경로래요. 중간에 여기를 반드시 한번 지나래요.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가요. 뭐라고?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자, 좀 이상한 문제네요. 잘 말씀하셨어요. 뭐였어? 갔다가 이걸 또 한 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경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온 경로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경로랑 똑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B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B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래버리면 A부터 B 다시를 갑니다 라고 해버리면 지금 여기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모든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 알겠죠? 찍고 온다라는 건 한 번 더 그려라라는 얘기야. 찍고 온다는 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부터 B 다시까지 가는 경로니까 길은 전체 6개, 6팩. 아니죠? 10팩인가요? 4개, 6개니까 10팩. 나누기 6팩 곱하기 4팩. 끝. 그러니까 해석만 되면 쉬운 건데 해석 자체가 상당히 불편했었던 그런 유형이라서 요건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댈 거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이 자 근데 그냥 이 문제만 써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못 풀지? 뭐라고 해야 돼? 요 빨간색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를 반드시 지나서 다시 B까지 오는 가지수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얘기라. 여기까지 질문. 찍고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고 같은 한 번 지난 지점을 다시 지날 수는 없고요.